네,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인들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군산 선거구, 군산 지역구 신영대 당선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영대입니다. 네. 뭐 선거 끝나고 나서 좀 하루하루가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글쎄 아직 솔직히 실감한 부분은 없어요. 일부 이제 당선자 중에 없던 분들은 벌써 서울에 가셔서 네. 국회의원 등록하고 의원 배지를 받아가신 분도 계시다 하는데 아직 저는 잘 못 올랐거든요. 네. 어쨌든 선거 기간 동안에 도와주셨던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시민들한테도 오늘 낮에도 좀 그 대하시장에 가서 인사드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큰 변화 실감 못 하고 있는데 조금 그래도 변한 뭐 거 조금 변화되는 거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네. 잠을 좀 더 자고요. 한 4개월, 6개월 입었던 파란 점퍼를 벗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좋고 어쨌든 감사하죠. 네.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좀 좋습니다. 네. 서울은 언제 가세요? 그래도 좀 배지는 다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다음 주 정도 가서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다음 주 주 수요일쯤 올라가서 잠깐 올라가서 등록하고 다시 내려와서 지역 주민들 만나 뵈면서 좀 지혜도 얻고 감사 인사 네.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당선 소감 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짧게 해주신다면. 네, 군산 시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시민 여러분 보내주셨던 기대에 꼭 부응해서 새로운 정치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 군산 경제를 회생시키는 정치 꼭 실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속을 지키는 정치 강조하셨는데 네. 그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고 그 전에요. 지금 뭐 출구조사라든지 그 전에 이제 그 개표 결과를 보면 네. 실제 이제 뭐 20%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근데 네. 그 전에 여론조사들 나온 걸 보면 박빙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이렇게 큰 차이가 날 것이다 예상을 좀 하셨어요? 사실 이 정도 차이는 예측을 못했죠. 왜냐하면 이길 거라는 생각했고요. 아마 10% 정도의 우세는 좀 실제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중앙당에서도 보고서를 받았고 해서 그런 정도는 좀 우세를 생각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출구조사 보고서 그 정도까지 아마 네. 시민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시민 여러분들 지지가 모아진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승인의 문재인 정부 성공을 바라는 염원이 컸을까요? 신영대 후보자의 신영대 당선인의 개인 역량이 컸을까요? 그 신영대가 군산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적합하지 않다 생각했으면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 기대가 있어도 어렵겠죠. 하지만 더 큰 것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서 신영대가 좀 잘 해달라, 역할 해달라, 밑받침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으셨을 거고 군산 경제 회생하는 데 있어서 집권 여당 후보가 그래도 좀 힘을 갖고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관영 후보하고는 지금 선후배 사이시잖아요. 네, 제가 2년 선배되죠. 네. 네. 혹시 선거 끝나고 전화 통화라도 좀 해보셨어요? 솔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우리가 뭐 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렇게 전화해서 축하 전화하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직 어색합니까? 조금 제가 좀 아직 우리 한국 문화가 네. 조금 좀 이렇게 위로 전화가 위로 전화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서 못 하고 있고요. 시간 지나면 제가 좀 서울에서라도 네. 소주 한 잔 진하게 마시면서 알겠습니다. 해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선거 때 굉장히 무거운 약속을 하셨어요. 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1년 안에 재가동시키겠다. 네. 여기에 직을 걸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 약속 여전히 유효하시죠? 그러면 유효하죠. 네. 그건 제 스스로 족쇄를 채운 거예요. 뭐냐면 우리 군산 경제가 정말 어렵다는데요. 실제 어려운 지금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지난 3년간 10,000명이 줄었는데요. 올해 1, 2, 3, 4월 달에만 평균 3, 400명이 줄고 있어요. 이 정도 추세되면 아마 연말쯤에는 한 4, 5천 명이 줄 텐데 이렇게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하면 지역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죠. 자영업하시는 분들, 학원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이걸 좀 가장 빠르게 회복시키는 방법은 그건 현대중공업 모든 시설과 설비가 완비되어 있는 현대중공업 재가동이 가장 빠른 방식일 거다. 그런데 이게 과거처럼 공약을 내걸 때 현대중공업 재가동 하겠습니다. 이 정도를 걸으면 네. 제 스스로도 어떤 그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과제로 현대중공업 재가동만이 군산 경제를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막는 기라고 한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의원직을 건다는 각오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스스로 족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번 주부터라도 지금 계획돼 있는데요. 군산시청하고 지금 당정 간담회 열어서 제가 공약을 내걸었던 현대중공업 재가동에 관련 TF도 좀 구성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안을 좀 만들어서
정부 부처하고 청와대가 협의를 해서 이걸 가지고 현대중공업과 협상하려고 시작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쉽지 않은 물론 본인의 의지를 표명하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네. 현실적으로 현대중공업은 사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기업에게 군산조선소를 재개해라, 개장해라 말아라. 라고 강제하는 게 가능할 것인지 네. 사실 그런 이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실제 왜 그걸 제가 현대중공업의 그 상황, 그 청와대 노력상 지금까지 노력한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뭐냐면 제가 정태호 일자리석으로 계실 때 네. 일자리 비서관하고 일자리 수석관 하셨잖아요.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일자리 정책을 총괄해 오셨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만났죠. 아 형님 현대중공업 어떻게 돼갑니까? 야 매일 전화해. 한 달에 한 번 전화해. 했더니 아직 뭐 재가동 한다고 하는데 아직 뭐 처음에는 5년치 물량이 확보된다 해야 한다고 네. 했다가 지금은 3년치까지 줄었다. 네.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정부가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여지가 방금 말씀하셨던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현대중공업이 얘기하는 게 생산성이 낮아서 이익이 나지 않아서 수주 물량이 적어서 이렇게 못하겠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주 물량이 적지만 결국은 울산 공장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울산의 공장에 돌리는 만큼 또 그 이상으로 생산력이 높이는 이런 제한들 우리가 하면 결국 울산에 있는 물량 자체도 우리한테 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제안을 해보자는 거예요. 안을 가지고서 그것이 상생의 일자리 방식을 해보자는 거고 이 안이 군산시나 전라북 통해서 안이 만들어지면 이 안을 가지고서 산자부도가 됐든 청와대 간에 이걸 가지고 협상해달라. 현대중공업 측하고 저도 가서 직접 나설 거고 이런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거죠. 해법이 바로 제2의 군산형 일자리 상생 일자리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걸 통해서 현대중공업이 이걸 통해서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해도 이윤이 날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네. 가능할 것이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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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현대중공업이 이익이 날 수 있는 생산성을 충분히 높여줄 수 있는 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거절한다면 그때는 달라진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 차례 그 현대중공업 그 현재 공장을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기업이 여러 기업이 있었어요. 임대 요구한 기업이 있었어요. 뭐 블레이드, 네. 풍력에 필요한 날개 있죠. 이 블레이드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요청이 있었고 또 선박 수리업을 하는 업체들도 임대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뭐 실제 정부 차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군함이랄지 그 해군에 관련된 네. 그 함정들을 수리하는 이런 공간을 활용했다 이런 안도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요구할 수 근거가 생기는 거죠. 네. 이것도 한 번도 동의하냐 거절만 했거든요.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재가동하겠다고 해서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거절해왔는데 네. 좋아 재가동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안을 내줄 테니까 해봐라고 하는 거고 이거 출자를 거절하면 이제는 현대중공업 네. 공장 부지를 우리가 회수를 하든지 매각을 요구하든지 다른 재활용 임대 재활용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 저는 압박할 수 있는 무기라 생각합니다. 해당 부지에 대해서 현대중공업과 계약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건 계약이 아니라요. 네. 어쨌든 현재는 현대중공업 부지인 거죠. 현대중공업 소유죠. 그런데 네. 여러 가지 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부지를 제공한 거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특혜를 주는 요소들이 있죠. 그리고 고용 공공자금이 투입이 됐다 이 말씀이시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라. 네. 강조할 근데 수 있다. 저 1단계는 어떻든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군산형 일자리로 제2군산 일자리로 제안해 보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현안 가운데 하나 선거 과정에서 이슈가 됐던 게 새만금 내 복합 리조트 문제였어요. 네. 지금 상대 후보는 국내인을 대상으로 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 이것을 설치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셨고요. 네. 지금 그러면 이 새만금 관련해서 그 관련 법에 외국인 출입 전용 카지노 기능 포함한 뭐 이런 법안 제정 뭐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요 특별 법이 필요가 없고요. 그건 지금이라도 네, 가능하다. 네, 호텔이 지어져 있는데 호텔에 일정 정도의 시설과 준비만 되면 그건 허가를 내줍니다. 외국 전용. 그래서 제주도도 외국 전용 카지노가 있고 서울에 지금 여러 호텔에도 카지노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외국 전용 카지노가 장사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도 안 되는데 아마 네. 뭐 지방가에 내려와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만들 업체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최근에도 좀 보성건설이 그 관광단지에 대한 그 개발권을 갖고 있는데 보성건설하고 좀 협의를 해봤는데 보성건설 얘기는 현재 새로운 사업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콘도가 됐든 어떤 리조트 같은 간에 개발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네. 조만간에 좀 그걸 좀 가시화시킬 노력도 하려고 그러니까 준비하고 카지노 있습니다. 없이도 수익성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러면 대명 리조트에 리조트가 있는데 거기 카지노 없잖아요. 그래도 네. 많은 부분들이 관광이 찾아가서 숙박하면서 우리 변산반도를 즐기는 것처럼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외국인 카지노라 할지라도 카지노는 아예 빼는 아니 게 외국 낫다. 카지노는 좋습니다. 근데 외국인 카지노는 뭐 상관없다.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업자들 사업자들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수익성이 떨어진다 판단해서 네. 굳이 뭐 추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 카지노는 뭐 상관없지만 네. 당사자들이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네. 네. 아직 수도권에서도 뭐 아직 뭐 수익이 안 나고 있는데 지방까지 내려가질 것 같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자, 새만금 관련해서 또 해수 유통이 현안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해수 유통에 찬성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해수 유통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을 거냐. 다른 민주당 당선자들은 사실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고요. 네. 좀 이게 어떻게 좀 진척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해수유통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10여 년 이상을 그 4조 원 이상 넘는 돈을 투입해서도 실제 그 수질 개선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더 악화됐거든요. 물론 전라북도로는 이익이 좀 있어요. 수질 개선을 한다고 해서 지금 왕궁에 축사단지 정비도 하고 일정도의 어떤 뭐 그 정화 시설들을 설치했기 때문에 네.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게 하지만 실제 수질 개선에는 큰 도움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도로 국비는 들어오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그 결단을 9월이든 올해 안에 평가가 나오면 그때는 결단을 해야 될 거고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농어촌공사에서도 해수유통 대비해서 여러 가지 안을 짜고 있고 실제 과학적 검토 끝냈더라고요. 실제 방조제 예측에 있는 네. 그 해수면 높이 그리고 안에 택지로 조성되어 있는 육지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 택지 높이 그리고 실제 해수용 했을 때 수문을 2개를 여가 부족하면 추가로 수문을 설치하는 부분들 그리고 해수와 민물의 어떤 교차량, 네. 유입량을 늘리기 위해서 조력 발전까지 검토하는 문제까지도 실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거의 저는 그 실제 해수유통의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마디로 이번에 네. 평가 끝나면 그 결과대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평가 결과가 한 9월쯤 나오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에 나오면 바로 네. 해수 유통을 결정하는 것이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 필요하다. 네. 이걸 다시 문재인 정부가 2년 남아 있는데 이거 더 지지면 끌 상은 아니다. 오히려 네. 해수유통을 안 함으로 인해서 지금 수변도시 개발들 계획들 짜고 있고 공천이 됐잖아요. 오히려 그 계획들이 오히려 딜레이 될 거다. 딜레이 될 거다. 네. 해수유통에서 물을 막게 해야 사람이 살 거 아니겠습니까? 냄새나는데 어떻게 살아요? 네. 혹시 전북 도내 민주당 다른 당선자들이 거기에 네. 대해서 좀 반대하지 않을까요? 저는 네. 어쨌든 제일 당사자가 어찌 보면 전라북 전체가 새만금에 관련된 이해가 있긴 하지만 전라북도가 있긴 하지만 김제, 부안, 군산시의 이해도가 제일 높은데 아마 그런 분에서 아마 저는 동의 충분히 얻어냈을 것이다. 네. 이게 터무니없는 주장, 환경단체 주장이 편승한 이런 주장이 아니고 실제 10여 년 동안을 검증했던 결과치가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예산을 국비를 투입하면서까지 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새만금 개발이 가속화 붙는 것에 대해서 가장 바라는 게 군산과 김제, 부안이잖아요. 네. 그렇다 한다면 이건 저는 의원님들이 솔직히 동의하실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좀 여쭙게요. 일단 국회에 들어가시면 혹시 상임위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뭐 상임위는 제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고 네.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있으니까 음. 제가 좀 도와드리는 분이 원내대표가 되면 좀 제가 원하는 상임위를 좀 많이 네. 좀 챙길 수 있겠죠. 어떤 네. 상임위 원하세요? 저는 어쨌든 그 산업자원위원회, 산업 음. 중수벤처위원회를 원하고 있죠. 어쨌든 군산 현안이 제일 많아요. 네. 아시다시피 뭐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또는 전기자동차 집접화 관련된 클러스터, 중구자동차 수주 정단지 만드는 문제들, 강수도고 지정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사실은 네. 산업자원위에 관련된 현안들이 많아서 오늘 선자위를 지금 원한다. 밀고 계신 분이 원내대표 되셔야 가능한 거예요? 다르게 돼도 되게 네. 했지만 어떤 분 밀고 계세요? 저는 제가 미는 분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어떤 분 밀고 계신지 뭐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전해철 의원님하고 워낙 네. 오랫동안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오랫동안 그 동지적관계 지내온 거라서 네. 아마 아주 꼼꼼하시고 문재인 정부 철학을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서 이해하신 분이라서
네. 아마 우리 신영대 당선인 초선이신데 답변이 시원시원하시네요.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해 가지고 네.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 당선자 인터뷰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민주당이 더 이상 핑계댈 것이 없다. 우리만 잘하면 네,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의 압승을 두고 정치개혁 과제 내지는 우리 사회 개혁 과제를 중단 없이 끌고 가라라고 하는 요구인 반면에 네. 또 그렇다고 일방 독주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 야당과의 협치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함께 존재하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쨌든 고도의 정치력이죠. 실제 우리가 어찌 보면 정당 간의 어떤 균형 여당과 야당의 어떤 균형 있게 의석 배분이 됐다고 한다면 이게 좀 오히려 이게 협치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저는 거꾸로 우리가 180석이라는 의석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협치가 더 잘 될 거다. 결국은 야당 입장에서 결국은 받아낼 수 있는 게 양보하지 않으면 결국은 통과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협치가 더 잘 될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당이 이번에 참패했던 것 자체는 본인들 이제는 반성할 거다. 박근혜 탄핵 얘들 아직도 반성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야당도 변할 거다. 네, 이 네. 박근혜 탄핵의 결과가 그렇게 오만하게 했던 결과가 지금 이번에 총선 결과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방 독주도 안 되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국가 개혁 과제에서 네. 또 어떤 밀어붙여야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되는 시기가 지금 시기지 네.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저희가 네. 좀 모시고 또 네. 여쭙고 네. 확인도 좀 하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선거 때 이 최후의 발언 기억나시죠? 네, 네. 네, 오늘도 역시 30초의 시간을 드리는데 아, 이번에는 이 신영대 본인에게 던지는 이야기, 아, 네. 다짐의 이야기 30초 네. 들어드릴게요. 참 어렵네요. 신영대 오늘 아침에 대하시장에서도 들었지. 약속 안 지키면 4년 후에 알짤 없어 이런 얘기 들었잖아. 약속 잘 지키는 정치해야 되고 또 서민들 아픔 잘 해라고 들었잖아. 그 얘기도 잘 지켜야 된다. 잘할 수 있지? 네.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1대 당선자 인터뷰 군산 선거구 신영대 당선인이었습니다.